한국의 첫 번째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이 취역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탑재 가능하다.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건조된 우리 해군의 첫 번째 중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13일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전략적 억제력을 지닌 중형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장보고3 사업의 첫걸음 역할을 하는데요. 최신 전투체계와 탐지체계 등을 갖춘 차세대 신형 잠수함으로 전장은 83.5m, 선폭은 9.6m, 직경은 7.7m에 이릅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쓰이는 디젤 잠수함은 2,000톤 안팎인 경우가 많으며 3,000톤급의 디젤 잠수함은 일본과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으로 이전급인 손원 1급과 비교해 톤수가 2배 정도 커졌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디젤 잠수함은 도산 안창호함 이후에는 사례가 드뭅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크기가 커진 만큼 더 많은 인원과 무장을 탑재하며 운항 성능도 향상됐는데요. 이번 함은 디젤 잠수함이지만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탑재해 물 밖으로 나와 배터리를 충전하는 스노클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장시간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연속 운전 시험 평가에서 전세계 디젤 잠수함 중 최장기 연속 운전에 성공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최대 20너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항속 거리는 1만 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무장 체계로는 SLBM과 중어르투 어뢰기만 장치, 자항기뢰 등이 탑재되는데요. 특히 순항미사일보다 파괴력이 강하고 속도가 빨라 요격체계 회피 능력이 우수한 SLBM은 잠수함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부여합니다. SLBM은 지난해 말 지상 사출 시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들어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할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은 지대공 미사일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풀업 기동도 가능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수면 아래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까지 더해져 유사시 적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도산 안창호함의 SLBM 6기로 적 전쟁 지도부가 위치한 시설에 대해 대량 응징 보복과 유사한 반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SLBM 10기가 장착되는 장보고3 배치2는 보복 억제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탐지 체계로는 예인형 소나 및 측면 배율 소나 등이 설치됐으며 손원 1급 잠수함보다 표적 탐지 능력이 2배 높아진 소나 체계를 갖췄고 국내 최초로 음향 흡수 타일을 적용해 소음 수준을 더욱 낮췄습니다. 이번 잠수함 개발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계의 기술력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었는데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중형급 디젤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독일에서 설계한 209 214급 잠수함 제작 경험과 해군이 잠수함 18척을 운용하면서 구축된 국내 잠수함 산업 인프라,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어우러진 덕분입니다. 특히 도산 안창호함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장비를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국산화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은 장비 국산화 비율이 7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기존 장보 고급 잠수함과 손원 1급 잠수함에 비해 약 2배 이상 향상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원이 총괄적으로 주도했으며 수중 무기체계의 핵심인 중어뢰2 등 주요 무장체계는 LIG 넥스원이 생산합니다. 또 다른 핵심 무기인 SLBM 생산은 한화시스템이 맡았습니다. 장비 국산화 비율이 높아지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정비 지원이 가능하며 부품 단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잠수함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해군은 이번 1번함을 비롯해 총 6척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번 함 안무함은 지난 2018년 4월 건조된 뒤 이듬해 11월 진수한 상태이며 내년까지 취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번함 신체호함은 2019년 4월에 건조돼 향후 진수, 취역, 전력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한반도 주변국 해군이 전략적 억제 능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도산 안창호함은 국내 방위산업 진흥과 군의 전략적 억제력 강화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의 성공적인 인도와 취역은 잠수함을 운용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중형 잠수함을 개발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방위산업 기술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어 방위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기술 도약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국 최대 군사 전문 사이트인 신화군사망도 도산 안창호함의 취역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도산 안창호급의 취역으로 한국이 세계 8번째로 중형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국가가 되었으며 공격 능력이 매우 강력한 잠수함이자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한국 해군의 게임 체인저로 한국 해군의 전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굉장하다. 현역 디젤 잠수함 중 가장 많은 수직 발사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 태극 호랑이들은 선진국으로 승격하자마자 그 힘을 드러내고 있어. KSS-2는 독일의 214급과 비슷하고 3는 독일의 216급과 비슷함. 빵즈들이 잠수함을 만들다니 물에 뜰 수는 있냐? 한국의 조선이 세계 1위 아니야? 한국을 작게 보지 마라. 야망이 아주 크다. 중국 주위의 이웃들은 모두 신선급이고 정말 무서워. 핵도 없는 탄도미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잠수함은 확실히 이전보다 강력해 보여. 한국은 줄곧 우리를 적으로 여겨왔다. 만약 대륙을 분열시킬 수 있다면 악마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동아시아 괴물방이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외면이 아주 깔끔한 게 확실히 한국의 조선 능력이 우리보다 좋아. 한국은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생각인가? 독자적으로 연구 제작했다고. 독일의 214급 잠수함 기술을 구매하고 핵심 부품도 수입하는 거야.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사출 거리가 짧고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대체 어떤 곳인가? 이 잠수함은 외관이 아주 멋지고 둥글고 매끄럽게 생겼어.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중국, 일본의 잠수함과 비교하면 어떨까? 이것은 중국 해군에게는 큰 부담이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상호 신뢰가 부족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한국의 대표적인 장비들은 성능이 확실히 좋아. 그러나 한국의 장비는 조립품이며 전시에는 쓸모가 없어.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편견 없이 인정받아야 된다.